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질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실기까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필기를 넘어오셨잖아요. 대단히 좀 축하드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탄력 그대로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필기하고 실기 합격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어떻죠? 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사실 더 집중을 해갖고 한 번에 끝내셔야 돼요. 한 번에 못 끝내면 그 다음 회차에서는 또 힘이 빠집니다. 그 다음 회차에서 더 힘이 빠져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막 봐야지 하다가 필기까지 다시 봐야 되는 경우가 금방 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 같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질환경 실기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건데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더더군다나 2025년부터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출제 기준을 담은 그 출제 기준 변경에 맞춰서 전략을 담았습니다. 반드시 좀 시청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요거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평균 점수가 똑같이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점에서 20점까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반드시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가보는데요. 우리 요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험의 개요.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 요거를 해결해 드리는 게 중요해요. 저는 특히나 이제 강의를 하면서 중요시되는 하는 거를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주셨던 질문들, 그게 이제 실기를 어떻게 합격할까 하고 고민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거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는데요. 시험 개요서부터 살펴볼게요. 수질환경 실기는요. 필답형 100%입니다. 우리 2020년부터 100% 필답형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필답형으로 지금 계속 쭉 이루어져 있고요. 시험 시간은 기사가 3시간. 산업기사는 2시간 반인데 아주 넉넉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것보다도 내가 공부를 좀 충실히 못해갖고 아무리 이 시간 내에 고민을 해봐도 안 떠오르는 경우,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경우가 일어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시간은 충분하다. 그런데 뭐가 안 충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총점은 60점 이상이에요. 똑같이 필기하고, 그러니까 60점부터 합격입니다. 문항수는 18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준비물은 반드시 볼펜 갖고 가셔야 돼요. 가끔 뭐 샤프나 연필로 기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빵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연필 샤프 갖고 가시더라도 마지막에는 그 볼펜으로 덧입혀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계산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수질 공학용 계산기까지 우리 그 규정에 맞는 계산기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으로 들어가는데, 답안 작성은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소수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소수점 정리. 자, 소수점 정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산의 중간 과정에서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그냥 끊깁니다. 반올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끊기예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중간 과정에서 뭐 BOD 구하는데 뭐 중간 과정에서 뭐 16점 뭐 3, 4, 9, 5, 7, 4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 계산에서 어떻게 쓰냐면 16점 3, 4, 9, 7 있어도 5까지 그냥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간 계산은 그냥 넷째 자리까지 끊어주시면 되겠고, 최종 답 딱 나왔다. 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얼마 해갖고 최종 답은 뭐 207점, 뭐 3, 4, 8, 5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최종 답은 207점, 3, 5 이렇게 해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되겠고, 반드시 단위 기입해 주셔야 돼요. 다 맞추고 단위 안 썼다? 그 빵점 처리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위, 중간 계산에서는 단위 안 써도 되는데 최종 답은 소수점 정리,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위까지 기입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풀이 작성 요령인데 이거는 뭐 완전 정해진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채점 위원분들이, 채점을 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흐뭇해할 만한 답안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공서적에 나와 있는 계산풀이 방법이에요. 그게 그 교수님들은 그걸로 한 20, 30년을 계속 보셨다 보니까 이게 원래 계산 문제 풀 때는 이 양식으로 풀어야 정확한 거잖아. 뭐 정석으로 푼 거잖아. 이런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항상 뭐냐면 산식을 맨 위에 위치시킨다라는 겁니다. 산식이라는 거는 이 개념이 뭐냐면 답을 산출할 수 있는,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BOD를 구한다 그러면 BOD 식이 있으면 되겠고, COD가 된다 그러면 COD 식이 되면 되겠고, 혼합농도 공식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혼합농도를 구한다 그러면 혼합농도 공식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가끔가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혼합농도를 구해서 거기서 또 pH로 환산을 해갖고 pH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산식은 두 가지인데 혼합농도식을 쓰셔도 되고 pH식을 쓰셔도 됩니다. 네, 둘 다 관계가 없다. 답을 도출하는데 아주 주요한 식을 갖다가 맨 위에다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최종 계산에서 산식에 대입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포맷이 가장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BOD 소모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BOD5.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우리 BOD U. 여기에. 자, 곱하기 상용대수 기준이라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K 뭐 5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된 상황에서 얘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 문제의 산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BODU 계산할 수도 있겠고, 뭐 주어진 거 여기다 쓸 수도 있겠고, K도 쓸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최종 답은 어떻게 마련을 한다? 우리 BOD5는 뭐 BODU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여기 K 집어넣고, 요 값을 구해갖고 요거를 얼마까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딱 써주시고, 단위까지 반드시 이렇게 기입하면은 답안 작성이 완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 과정을 저 익숙하지 않은데요. 필기 때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저랑 같이 실기 강의 쭉 따라오시면서 연습이 됩니다. 자연히 2주만 지나도 그냥 안 쓰라고 해도 벌써 쓰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답안 작성 요령, 요 규칙 정리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주 묻는 질문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봤는데, 첫 번째, 이론부터 할까요? 기출부터 할까요? 이게 정말 너무나 질문이 많은, 지금까지도 제가 강사 생활을 2015년부터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거의 뭐 10년 동안 똑같이 계속 물어봐요. 제가 사실은 학생 때도 그랬고, 사실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자,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론으로부터 공부한 다음에 기출 정리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기출만 달달달 해갖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두 의견이 막 갈려요. 그러면 둘 다 뭔가 각자의 논리가 있을 건데 그거를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답안 작성 시에 풀이가 다르다. 그런데 답은 같은 경우가 있죠. 자, 그랬을 때 답이 완전히 안 같고 약간 근사치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 다음 세 번째, 공정시험하고 법규. 양이 엄청 방대한데 특히나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정시험 법규, 이거는 실기에는 양 요만큼밖에 없던데 실제 기출 다 대비하려면 필기에 있는 공정시험 법규를 다시 공부를 해갖고 좀 정리를 해놔야 되나요? 이런 질문. 그 다음 네 번째, 2주 남았는데 합격 가능할까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이건 진짜 2주 전에 정말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항상. 그러면 근데 제가 이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왜냐면 필기 공부하실 때 정말 전력 투구하고 정말 힘들으셨던 분일수록 필기 끝나고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잖아요. 실기시험까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여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필기시험 끝났으니까 한 주 놉니다. 그러면 조금 패턴이 흐물흐물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다 2주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요. 이제부터 좀 시작해볼까 했더니 아직 접수 기간이 아니래요. 그래갖고 접수하고 하자. 그러고 이제 접수해놓으면 보통 한 달이나 3주 정도가 남아요. 그래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했는데 너무 놀아갖고 아직 바로 스타트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3주 차 남으면 이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급하게 책 사고 강의 막 구매하고 이런 상황.
보통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강의 보고 계시는 거죠. 그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90% 이상 수강생분들이 항상 그래 오셨어요. 자, 그러면 2주 남았는데 이제 어떡하죠? 요거 답변 드릴 거고, 앞으로 시험은 더 어려워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2022년, 3년, 4년 기출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떡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이론부터 할까요? 기출부터 할까요? 저는 단연 이론부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한 15년 때부터 사실 똑같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똑같이 얘기한 내용이고, 그리고 필답형 100%가 되면서 이 방식은 정말 주요해졌습니다. 너무 효과적인 방법이 됐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 한 의견씩 보죠. 이론파가 있고 기출파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론파는요, 개념 정리에 시간을 많이 써요. 요거를 아주 달달달달 잘 정리를 한다라는 거야. 그럼 개념 정리가 충분히 됐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두 가지 문제가 다 풀리게 됩니다. 기본 문제하고 응용 문제를 다 풀게 돼요. 이런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지. 자, 두 번째, 기출만 푼다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해요. 왜냐면 문제가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자, 그래서 내가 풀어내는 대로 맞출 수 있는 문제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문제 비율, 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야? 둘 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둘 다 해야죠. 그런데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항상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기시험의 당락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기본 문제를 다 맞추고요. 사실 이거 다 맞추기 힘들어요. 거의 뭐 맞춘다고 해서 90% 정도 맞춘다. 그리고 나머지 뭘 맞춰줘야 되냐? 응용 문제를 적어도 50%는 건드려야 이제 합격 안정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시험 당일까지는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배양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수질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시간 들이는 거에 비해서 응용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특히 이론, 특히 교재에 있는 개념들. 그 중에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념을 충실히 해야 기본 문제는 당연히 맞추고, 이걸 쌓아가다 보면 개념과 개념이 합해지는 복합 개념의 응용 문제 풀어낼 수 있고요. 기존의 개념이 심화 개념으로 발전된 이런 응용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100%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50%부터 합격이 되니까 그 능력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출을 풀면서 내가 거꾸로 응용 문제를 맞춘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답안지 작성 시에 풀이가 다르면 값이 다소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풀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공학이라는 건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답은 하나로 나와야 돼. 답은 하나로 나와야 돼요. 뭐 이게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어갖고 해가 두 개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출제되는 경우는. 그래서 반드시 답이 하나로 딱 떨어져야 되고, 풀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은 하나로 나와야 되고, 그 과정에서 논리만 맞으면 소수점 차이 난다고 해도 모두 다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풀이의 논리를 갖추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세 번째, 공정시험과 법규 부분은 아예 안 해도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정시험 법규, 제가 아까 어떻게 질문을 받았었다고 했냐면, 필기로 다시 돌아가서 공정법규 해야 되나요? 특히나 이제 25년부터는 공정시험이 늘어난다는데? 아니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돌아가도 돼요가 아니라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서 공정시험하고 그 방대한 법규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 법규는 없습니다. 출제 범위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규는 일단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수질에서는. 대기에서는 법규가 약간 있지만 수질에서는 법규가 출제되질 않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험인데 공정시험 나오는 비율을 제가 뒤에서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컴팩트하게 전략적으로 공부하는데 제가 교재에 나올 만한 공정시험 부분만 제가 수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필답 틈새 시장이라고 개론에 나오는 개념들 중에 암기해야 되는 거, 상하수도 중에 암기해야 되는 거, 공정시험 중에 암기해야 되는 것들만 제가 따로 모아놨어요. 틈새 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필답형 볼 때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는 내가 이제 맞출 수 있는데 갑자기 나오는 저빈출 문제, 신출 문제, 과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틈새를 제가 막아주기 위해서 틈새 시장이라는 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25년 버전으로는 이제 출제 기준 중에 공정시험 비율이 그래도 좀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시험 부분을 대폭 기존에 한 2배 정도 제가 강화한 버전의 이제 컨텐츠를 거기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업로드된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주 남았는데 합격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2주 남았는데 우리 이론부터 차근차근 해도 괜찮아요. 물론 내가 진짜 기초 없이 필기시험을 정말 암기로만 겨우 붙었어. 60. 이런 분들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90% 이상 분들은 2주 남았는 시간 충분한 시간입니다. 1주만 해도 막 붙어요. 그러니까 전혀 너무 적게 남았는데 어떡하지? 다음에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험은 더 어려워질까요? 네. 지난 출제가 특히나 필답 100%가 되고 나서부터 2020년부터 2021, 22, 23, 24 계속해서 난이도는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또는 문제 점수를 낮추기 위한 문제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변별력 있는 문제. 그 대처 방법이 점점점 절실해지는데 요거에 대한 방법을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략을 이렇게 세워보자고요.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2, 21 쭉 내려갈 수도 있는데 거의 그 출제 기조가 너무 이것만 봐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눈에 지금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4, 23년도의 기출을 한번 보게 되면 파트를 제가 4가지로 나눴다는 거야. 수질오염 개론, 그리고 상하수도 계획, 또 수질오염 방지기술,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이렇게 4파트로 나눴을 때 자, 이렇게 육안적으로 보시기에 어디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까? 그렇지. 제가 필기 OT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지만은 방지기술이 무려 퍼센트로 따지면 48.1% 정도, 거의 약 50%가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개론입니다. 개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이 뭐예요? 상하수도. 그 다음에 공정시험 보세요. 한 문제 내지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공정시험 기준이 여기까지는 출제 기준 변경 전이고 25년부터는 출제 기준 변경되면서 공정시험에 대한 부분이 약간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컨대 어떻게 나오냐면 2가지인데 그대로 출제되거나 그러니까 말만 항상 번지르르하게 출제 기준에서는 나오고 그냥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바뀐 건 없다 보니까 출제 범위가 바뀌지는 않고 그냥 강조되는 부분만 커졌다 보니까 나오더라도 한 문제 정도 더 추가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2문제까지는 절대 안 되고 되더라도 한 문제. 그러니까 기존에 한 문제 나왔던 게 2문제 나오거나 많이 나와서 2문제 나오는 회차에서는 이제 3문제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 필답 틈새 시장으로 이론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공정시험 그 개념만으로도 이렇게 도파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다 맞춘다는 게 아니고 얘를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 확률은 저는 한 70% 이상 정도로 보는데 30%뭐 틀릴 수 있다고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지금 6.5%밖에 안 되는 거에. 나머지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방지기술 개론만 잘 맞춰도 벌써 80점 확보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수도 계획
맞출 수 있는 문제 굉장히 많이 줍니다. 여기서도 점수 획득하고 요거까지 획득하면 완전 퍼펙트죠. 그렇게 방법 세워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집중을 어디로 해줘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방지 기술로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필기에 있는 파트가 그대로 다 실기로 문제화되진 않습니다. 실기로 문제화 될 만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챕터들을 제가 좀 추려보면 일단 수지로염 개론에서는 기초 계산, 기초 이론 부분이 출제가 된다는 거야. 자, 기초 이론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본적인 단위 환산, 그다음 기본적인 농도 계산, 또 뭐 pH 구하는 거, 경도, 알칼리도 이런 구하는 계산들이 있죠. 자, 그 기초 계산들은 당연히 또 출제 실기에서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자원 관리. 여기 뭐가 있습니까? 하천, 호소, 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자원 관리에 들어가죠. 그다음 이제 일부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 이제 모델링. 모델링도 사실 수자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계획인데 명확합니다. 나오는 부분이. 관로에서 아주 많이 나오죠. 관로 관련해서 뭐가 나오냐? 뭐 관로 관련해서 뭐 유지 관리 시에 뭐 필요사항, 뭐 도수 관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꼭 고려해야 되는 사항 뭐 4가지 뭐 이런 식의 나온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관로에서 항상 자주 출제되는 우리 그 기사 상하수도 계획 하신 분들은 또 공감이 되시겠지만은 매닝 공식. 네, 매닝 공식. 매닝 공식 정말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온다 그러면 손실수도 구하는 공식. 자, 그 다음에 펌프에서 나오죠. 펌프는 우리 어떤 부분이 있냐? 여기 펌프의 뭐 장애 현상 해가지고 뭐 공동 현상, 수격 작용, 서징 이런 내용들 실기에서 아주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량 계산하는 거. 이거 뭐 기억나시죠? Q는 CIA. 요 합리식 이용하는 거 아주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하수도 계획은 공부할 파트가 적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고빈출이에요. 상당히 효자죠,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등비급수, 등차급수, 뭐 기타 등등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슬슬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지 기술을 어떻게 제가 표현해 놨냐면 전부 중요하다. 요 파트는 그냥 버릴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약 50%에 해당이 되는데 저 50% 그냥 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전 챕터에 걸쳐갖고 골고루 다 출제가 돼요. 물리적 처리 잘 봐야 되겠고요. 침강, 부상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 뭐 기타 뭐 약품들 뭐 섞었을 때 반응 시 특히 응집 침전 관련해서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거기 뭐 FMB부터 해가지고 SRT 또 잉여 슬러지량 구하는 거 SVI 그 개념들 그 다음에 또 고도 처리 내용들 해가지고 뭐 A50법, A250법 등등등 나오고 또 우리 슬러지 처리 공법, 슬러지 뭐 계산 처리 그러니까 모두 다 중요합니다. 방지 기술. 그래서 진짜 내가 시간 없는데 어떡하지? 방지 기술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셔야 돼요. 예. 그러고 끝나는 대로 개론 들어가고. 이게 가장 아주 이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시험 기준은 너무 방대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저기서 나올 수도 있고. 그 중에 빈출되는 부분을 제가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 맞춰드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틈새 시장 이론에다가 그 내용을 막 20분의 1로 막 이렇게 줄여놔도 그 내용 갖고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얘는 나와봐야 이제 2문제, 3문제 정말 많이 나오면 기존에는 1문제, 2문제 기존의 출제 기조로 나오면은 정말 1문제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만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들어드리는 그 자료로 그냥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합격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려면 자, 방지 기술 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개론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필수 개념들 정리하는 거 알았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퍼센티지로 보면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한 10에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수로 따지면은 18문제 중에 약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3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5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통상 한 4문제 정도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4문제를 제외한 우선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 14문제는 죽었다 깨나도 맞춰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수해서 조금 부분 점수 까였는데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괜찮아요. 근데 요거를 무조건적으로 맞추는데 시간을 거의 90% 이상 소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사실 다 맞춰도 끝난 거예요. 사실 합격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거 내가 응용 문제 실력이 미처 못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 맞추는데 집중을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개론의 내용, 방지기술의 개념 완전 독파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필수 공식, 장단점, 특징 이런 것들은 진짜 기본입니다. 어디까지 해주셔야 되냐면 눈으로만 그냥 익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되겠지가 아니에요. 서술형에서는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됐다 이제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확실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거 풀렸는데 뭐였지 해설? 이거네 하고서 그냥 쓰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빈 공란에도 완벽하게 답란을 적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계속 요 시간 동안에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해주셔야 되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기본 이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통 응용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예요. 개념 플러스 개념. 그러니까 이제 복합 개념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아니면 우리 기초적인 공학 기초의 부분에 개념 문제를 이제 더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좀 출제가 되거든요. 요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SRT로 제가 예를 든다고 했을 때, 자, SRT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XV, XW, QW, 좀 찌그러져서 다시 XW, QW, 그리고 플러스 SSO, QO 이렇게 되죠, 식이 SRT가. 자, 그런데 복합 개념을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필기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게 SRT 구해라. 그리고 여기에 그냥 인자들 다 주고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실기에서는 어떻게 응용이 되냐? 여기서 얘를 안 준다라는 거야. XW를 안 주고 뭘 주냐면 SVI를 준다라는 겁니다. 왜? SVI를 왜 주지? 우리 SVI 값이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죠? XR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송 슬러지 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반송 슬러지 농도와 잉여 슬러지 농도는 같다라는 거죠. XW하고 XR하고. 그래서 SVI를 통해서 요거 구해내고, 구해낸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SRT가 구해지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개념과 개념이 합쳐져서 한 가지 문제가 만들어지는 이런 복합 개념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SRT도 확실하게 정리, SVI도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이런 응용 문제가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출제되는 형태가 공학기초 플러스 개념 형태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AS, 기고비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고비 보면은 우리 1.3, 여기에 F, P-1에 나누기 SS.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반송비를 곱할 수도 있고 안 곱할 수도 있고 요렇게 되죠. 그죠?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념, 기고비에 대한, ASB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공학 기초적인 개념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P 값을 갖다가 원래는 그냥 ATM 값으로 주거든요. P는 지금 압력은 4기압이다 이렇게 준다라는 거야. 근데 4기압을 안 주고 갑자기 뭘 주냐면은 얼마의 압력 차가, 예를 들어서 여기 쪽은 1200 미리미리 HG고, 그 다음에 값을 하기 전에는 600이었다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이만큼이 얼마 나오냐면 600만큼이 나오는데, 이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게 차이 압력이니까 가압해준 압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뭘로 환산? ATM으로 환산해서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하고 우리가 공학의 기초적인 부분, 단위 환산이라든지 어떤 단위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내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거야. 물론 요거보다 이제 더 어려운 문제도 있고 더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점점 어려운 문제를 원래 10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4문제 풀 수 있겠는데 이제 5문제 풀 수 있겠는데 사실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50%만 맞춰도 벌써 10% 20% 중에 아까 4문제 어려운 문제 중에 2문제는 건드려 버렸으니까 2개는 내가 아예 못 푼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잘 맞춰주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론부터 착실히 쌓아가고 기초가 부족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 채워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또 제가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면서 같이 우리 실력을 키워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정리드리는 게 제가 이제 해드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101%로 완성하는 응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들 통해 갖고 복합 개념, 그 다음에 응용 개념 이런 거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문제풀이로 보여드리면서 같이 학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응용 문제만 따로 모아놓은 이런 이제 컨텐츠, 이 심화 문제만 다루는 요것도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요걸 통해 갖고 마지막 또 마무리 정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컨텐츠, 그래서 여태까지 저한테 요청 주셨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공식 정리 노트를 만드세요 그랬는데 그거 선생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들어 드렸어요. 네. 이미 4년 전에. 그래서 그것도 제공해드리고 필답 틈새 시장도 여러분들의 요청해갖고 사실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은 컨텐츠 될 것 같은데 내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내가 자료 정리하기에는. 저한테 요청을 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을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리고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려주셔야 저나 여러분들이 다 같이 윈윈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끝까지 함께하는 Q&A. 그래서 반드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뭐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Q&A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됩니다. 유튜브 초록별 엔진 여기 들어오셔갖고 저한테 남겨주실 수 있고 가장 좋은 루트는 요 루트예요. 네이버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 그 카페입니다. 카페 수강생분들은 들어오시면 등업이 2단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료들을 다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수강생이든 아니든 간에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뭐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좀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수질 환경 실기 오리엔테이션 좀 정리를 하고요. 기타 또 다른 컨텐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